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작가의 자전적 1인칭 단편소설 봉별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상 작가는 본명이 김혜경입니다. 일제강점기 오감도, 일원시, 거울 등을 저술한 시인이자 소설가지요. 잘 아시는 대로 날개라는 작품도 매우 유명합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 작가의 작품들은 난해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작가의 이름은 잘 알아도 작품을 제대로 읽은 적이 많지 않은 그런 작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봉별기만큼은 쉽게 읽힙니다. 어느 평론가는 이상의 소설 중에 가장 쉽다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화자는 이상 자신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니까요. 소설 내용에도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본명은 김씨다,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됩니다. 이 작품은 이상이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구와 함께 요양차 배천온천에 가서 기생 금홍과의 만남에서부터 헤어지기까지의 전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생의 이름이 금홍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본명은 연심이로 알려져 있죠. 결핵과 연심과의 결혼 생활 3년은 이상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룬 봉별기 역시 이상 문학의 현실적 측면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작가의 가장 쉽고 또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 봉별기. 이 작품의 두 주인공 23살의 이상과 21살의 금홍이 직접 만나보시죠. 아참,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별기 낭독해 드릴게요. 23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6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가지고 약한제 지어들고 비라는 신계지, 즉 신개발지 한적한 온천으로 갔다. 개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길을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탕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찌하는 수가 없다. 여관 한등, 즉 쓸쓸히 비치는 등불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이 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세워 밤에 장구 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만난 것이 금홍이다. 몇 살인구? 체대, 즉 체구가 비록 풋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맵다. 16살? 많아야 19살이겠지 하고 있자니까 21살이에요. 그럼 내 나이는 몇 살이나 돼 보이지? 글쎄, 40? 39? 나는 그저 흥 그래버렸다. 그리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는 더욱 점잖은 채 했다. 그냥 그날은 무사히 헤어졌건만 이튿날 화우, 즉 화가 친구 K군이 왔다. 이 사람인즉 나와 농하는 친구다. 나는 어쩌는 수 없이 그 나비 같다면서 달고 다니던 코밑 수염을 아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가 급하게 또 금홍이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뵌 어른 같은데? 어쩌냐게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목소리까지 닮았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술자리가 어느덧 파하고 마당에 내려서다가 K군의 귀에 대고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때? 괜찮지? 자네 한번 얼러보게. 관두게. 자네가 얼러보게. 어쨌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기로 하세. 거 좋지. 그랬는데 K군은 측간 가는 체하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으로 금홍이를 이겼다. 그날 밤에 금홍이는 자기가 경산부, 즉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부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언제? 16살에 머리 얹어서 17살에 낳았어요. 아들? 딸? 어딨나? 돌만에 죽었어.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전혀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 나는 금홍이에게 노름채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금홍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금홍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아랑을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우씨와 금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곁방에 와 묵고 있는 C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C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우나 C 등등에게서 받은 10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석게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백부님 소상 때문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자 곁으로 석간수, 즉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이 졸졸 흐르는 좋은 터전을 한 군데 찾아가서 우리는 석별의 하루를 즐겼다. 정차장에서 나는 금홍이에게 1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금홍이는 이것으로 전당 잡힌 시계를 찾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금홍이는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 금홍이는 겨우 21살인데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17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40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실상 23살이요.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꼭 여남은 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8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홍이에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금홍이에 대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금홍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즉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홍이로서 금홍이답지 않은 일일 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홍이의 오락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피군 집에 가서 잤다. 피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그렇게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라고. 금홍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가늠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척 해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녀, 즉 여러모로 마음을 쓰는 일에 하나의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해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어떤 날 나는 이유 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보니까 금홍이는 때 묻은 버선을 운목에다 벗어놓고 나가버린 뒤였다. 이렇게도 못나게 호라비가 된 내게 몇 사람의 친구가 금홍이에 관한 불미스러운 가십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시종 나는 그런 취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금홍이와 어떤 남자가 멀리 과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야단이나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니까 퍽 겁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임시 거부하기로 한 내 생활이 기억력을 민첩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 후에는 나는 금홍이라는 성명서역자까지도 말쑥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절된 세월 가운데 하루 길이를 복하여 금홍이가 왕복 엽서처럼 돌아왔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금홍이의 모양은 뜻밖에도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참으로 슬펐다. 나는 꾸짖지 않고 맥주와 붕어 과자와 장국밥을 사 먹여가면서 금홍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금홍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울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도 그만 울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만해도 2달지간이나 되지 않니? 헤어지자, 응?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마땅한 데 있거든 가거라. 당신도 그럼 장가가나? 헤어지는 한에도 위로해 보낼지어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금홍이와 이별했다. 갈 때 금홍이는 선물로 내게 베개를 주고 갔다. 그런데 이 베개의 말이다. 이 베개는 2인용이다. 실태도 자꾸 떠맡기고 간 이 베개를 나는 2주일 동안 혼자 배워보았다. 너무 길다. 길어서 안 됐다. 안 됐을 뿐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나지 않는 묘한 머리 기름 뗀내 때문에 안면이 저기 방해된다. 나는 그래서 금홍이에게 엽서를 띄웠다. 중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른 오라고 말이다. 금홍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 못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이만 보였던가 보다. 2팔을 부르짖고 그날부터 나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오케이. 인간 천국. 그러나 날이 좀 추웠다. 하지만 나는 대단히 안일하였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기를 2달, 아니 5달이나 되나 보다. 금홍이는 호련히 외출했다. 달포를 두고 금홍이의 향수를 기대하다가 진력이 나서 나는 기명신물, 살림살이에 쓰는 모든 그릇을 두들겨 팔아버리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와보니 우리 집은 노쇠했다. 이어 부초, 즉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풀 같은 이상은 이 노쇠한 가정을 아주 쑥밭을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이태가량 언간 나도 노쇠해버렸다. 나는 27살이나 되어버린 것이다.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느니라고 나 혼자는 굳이 신념한다. 그 대신 내가 매춘부에게 은화를 지불하면서도 한 번도 그네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금홍이와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이론처럼 생각되나 기실 내 진담이다. 나는 몇 편의 소설과 몇 줄의 시를 써서 내 쇠망해가는 심신 위에 치욕을 배가하였다. 이 이상 내가 이 땅에서의 생존을 계속하기가 잠옷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하여간 허울 좋게 말하자면 망명해야겠다. 어디로 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으로 가겠다고 호언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에게는 전기 기술에 관한 전문 공부를 하러 간다는 둥,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는 고급 단식 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둥,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어에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고,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소까지 허담을 탕탕하는 것이다. 웬만한 친구는 보통들 속나보다. 그러나 이 헛선전을 안 믿는 사람도 덜어는 있다. 하여간 이것은 영영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이상이 마지막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겠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여전히 공포를 놓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자니까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김상이라는 이다. 김상. 이상, 즉 나도 사실은 김상이다. 김상, 참 오래간만이슈. 근데 꼭 김상을 한번 만나 뵙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김상, 어떡하시려? 거 누군구? 남자야, 여자야? 여자니까 일이 재미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여자라? 김상의 옛날 아내. 금홍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나를 왜 찾노? 나는 김상에게서 금홍이의 숙소를 알아가지고 어찌할 것인가 망설였다. 숙소는 동생 일심이 집이다. 드디어 나는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심이 집을 찾아가서 언니가 왔다지? 아유, 아재도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그래 자그만치 이제야 온단 말씀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금홍이는 역시 초췌하다. 생활 전선에서의 피로의 빛이 그 얼굴에 여실하였다. 내 놈 하나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왔지 내 서울에 뭘 하러 왔다디? 그러게 또 난 이렇게 널 찾아오지 않았니? 너 장가 갔다더구나. 예, 듣기 싫다. 그 육모처 같은 소리. 안 갔단 말이야 그럼?
그럼 당장의 목침이 내 면상을 향하여 날아 들어왔다. 나는 예나 다름없이 못나게 웃어주었다. 술상을 보았다. 나도 한 잔 먹고 금홍이도 한 잔 먹었다. 나는 영변가를 한마디 하고 금홍이는 육자배기를 한마디 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 생에서의 영이별,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영이별이라는 결론으로 밀려갔다. 금홍이는 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창가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구비구비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운. 이상 작가의 자전적 소설 봉별기 낭독해드렸습니다. 이상과 금홍이 잘 만나보셨나요?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쉽게 읽히기는 합니다만 중간중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상 작가는 결핵과 금홍이, 즉 연심과의 결혼생활 3년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룬 봉별기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 또 한 편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나혜석 작가의 자전적 소설 경희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나혜석 작가의 자전적 소설 경희.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 제작진을 춤추게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